예, 토목 구조교사 139회 2교시의 4번 문제 PSC 정착부입니다. 정착부에 2교시 4번 문제 PSC 박스 걷어교에 돌출 정착부 필요 철근량 산청을 위한 검토 항목과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문제입니다. 예, PSC 강연선의 정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PU 극한 강도는 1860 MPa가 되어 있고 항복 강도 FPY는 1600 MPa가 되어 있습니다. 정착구의 횡단변도 AP는 2635mm의 제곱, FCK는 40 MPa, FI는 400 MPa가 되겠고, RP 구조검토소의 하중 증가하계수 1.3, 국부효과시는 1.2가 되겠습니다. 측명들을 보면 지압하는 300에 300이고요. 반경은 8000이 되겠습니다. 세타는 15도가 되겠고요. 정착부의 그 직경은 600에 600, 그 다음에 지압하는 300에 30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PSC 걷어 정착부 응력 분포와 필요 철근량 배치도를 보면 이게 지압판이 되겠죠. PSC 강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PSC 강선이 되면 이쪽으로 파열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파열 능력이 생기고 상단부에 어떤 방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게 지압판이죠. 지압판의 모양이고 파열 철근하고 방리 철근을 배치를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된다. 검토 항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파열력, 방리력, 편향력, 지압력이 되겠습니다. 파박 편지로 외우십시오. 위치는 정착구의 파열력은 정착구 후방 2분의 H에서 H까지, 그 다음에 파열철근을 배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리력은 정착부의 그 표면 부근에 방리철근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편향력은 곡선, 강선, 편향 구간에 대해서 평양 보강 철근을 해야 된다. 일단 파열 철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파열 철근에 대해서는 T버스트는 파열력은 0.25 P 곱하기 가로 열고 1-H-A가 되겠습니다. H는 정착구의 높이고요. A는 지압판의 높이입니다. P는 제킹의 긴장력입니다. 0.8 APFP, 0.8 AF로 여러분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0.8F인데 0.8 곱하기 A가 2635죠. 그 다음 FPU가 극한 강도가 1860, 그래서 3921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킬로뉴턴이 되겠고, 요거를 T를 구하면은 T 버스트는 0.25 곱하기 P가 391이 되겠죠. 여기 391, 그리고 곱하기 1-H분의 A, H가 600이고 A가 300입니다. 그래서 490kN이 되겠습니다. 파열 철근량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열 철근량은 설계 파열력 TD는 하중계수를 곱해야 되겠죠. RP 곱하기 T 1.3 곱하기 490 하면 637k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량 AS를 구해보면 철근량 AS는 F5분의 TD, T는 AF에서 항복 강도가 400이고요. TD가 637kN이니까 637000, 그러면은 1593 m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1593 mm의 제곱. 그래서 파열 철근량은 1593 m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리철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리철근. 박리력은 T-스폴 박리력은 0.04P가 되겠습니다. 0.04P는 그 제킹력이죠. T-스폴량은 스폴은 1.2, 국부효과할 때는 1.2를 곱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P를 곱해야 되는데 1.2 곱하기 0.04 곱하기 P가 제킹력이 3921이죠. 그러면 188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리철근 AS는 F5분의 T 스폴량, 그럼 400분의 188000, 그래서 470m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향 구간 철근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편향 구간, 편향력에 의한 철근량 산출이죠. 편향력 W는 R분의 P입니다. R은 이제 곡선 반경이고요. P는 이제 우리가 제킹력을 말하겠습니다. R이 8000이죠. R이 8000이고 P가 제킹력이 3921000 뉴턴, 그래서 490 뉴턴 퍼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 철근량은 AS는 RP 곱하기 F분의 W. RP가 1.2고요. W는 490이죠. 490. 그다음에 FI는 400. 그래서 1.47mm의 제곱 퍼 밀리미터. 편향분의 보강 철근량은 1.47mm의 제곱 퍼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제압 응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압 응력 FP는 AP분의 A로 보통 P로 표현을 하죠. P로 표현하고 콘크리트 허용 제압 강도 FP에는 0.85 FCK AVM분의 A2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FP는 P 곱하기 AP분의 P죠. P가 391000이고 AP가 아까 지압판이 300에 300이니까 약 43.6 ampere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허용 지압 강도 FB는 0.85 FCK A1분의 A2로 하게 되면 약 24 정도가 나옵니다. FPA가. 그러면 이제 별도의 철근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착부에 PSC 정착부에 그 철근을 검토해 보면 파열철근, 박리철근, 편향철근을 검토해야 됩니다. 파박편, 파열철근, 박리철근, 편향철근. 파열철근 양은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항상 풀 때는 우리가 그 탑다운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탑다운 방식이란 뭐냐면은 이 AP를 구하려면은 F5분의 TD다. F5분의 TD. FI는 우리가 나왔죠. FI는 나왔고 TD는 설계 파열 강도를 말씀하는 거죠. 1.3 곱하기 T 벌스트니까 1.3 곱하기 0.25 곱하기 P 곱하기 1 H A가 되겠습니다. TD에서 T 벌스트는 0.25 곱하기 P 곱하기 가로 열고 1 H A가 되겠고, P는 제킹력은 0.85 AF, 0.85 AP, FPU, 0.85 AP, 정착구의 단면적이 FP에는 극한강도가 되겠습니다. 박리철근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리철근량은 AP분의 FI분의 TD가 되겠고요. FI분의 1.2 곱하기 0.04P가 되겠습니다. 0.04P. F5분의 TD 곱하기 F5분의 1.1 곱하기 0.04 P가 되겠습니다. 박리력은 0.04T, 박리력은 0.04T가 되겠고요. 편향철근량은 AS분의 F5분의 R 곱하기 W입니다. R 곱하기 W. W는 뭐라고 그랬어? R분의 P라고 그랬죠. R은 이제 곡선 반경이고요. P는 그 제킹력은 0.8 APF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9회 2교시 6번 문제 3면 모멘트 1차 부정적인데 이건 에너지법으로 풀 수도 있고 3면 모멘트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시험장에서 에너지법으로 풀다가 풀이가 잘못돼서 사실 틀렸습니다. 그래서 3면 모멘트법으로 다시 여러분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회 그림과 같은 부정정보에서 구조물의 자중은 무시한다. A가 있고 B가 있고 C점에 P가 있고요. D가 있습니다. 이 등분 파중 1kN per m가 되겠습니다. A와 B의 간격은 20m고요. C는 10m, 10m. 그리고 P가 20kN일 때 지점 B의 반력을 구하시오. RB. 그 다음에 지점 D의 반력 RD의 0이 되기 위한 집중 하중 P의 크기를 구하시오. 일단 풀이법은 3면 모멘트법도 있고 에너지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3면 모멘트법으로 쭉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면 모멘트법은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힘 모멘트도 단순보로 가정해서 힘 모멘트를 이렇게 그립니다. 힘 모멘트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중립축까지 거리를 고려해서 하죠. MA 곱하기 I1 L1 플러스 EMB 가로 열고 I1 분의 L1 플러스 I2분의 L2, MC는 I2분의 L2는 마이너스 I1 L1분의 6AA 6A1 a1 마이너스 I2 L2 마이너스 6A2 A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1은 등분파적이기 때문에 3분의 2 곱하기 2분의 L 곱하기 H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여기서 2분의 요면적이니까 2분의 L 곱하기 높이 H 곱하기 두 개니까 2가 되겠죠. A1은 2분의 L이 되겠습니다. A1은 2분의 L. 여기서 보면
요런 포물선 형태의 면적은 A1 이거 면적을 반반씩 구해서 두 개를 곱해야 됩니다. 3분의 2 곱하기 여기 B 곱하기 H라고 그랬죠. 그래서 H는 뭡니까? 8분의 WL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N분의 8분의 W의 제곱.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는 2분의 1 A, B인데 2분의 1 A는 이 삼각 면적입니다. 이 길이의 높이는 4분의 PL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보면 A 단순보로 가정했을 때 모멘트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포물선이 되겠고 이거 삼각형이 되겠죠. 여기까지 높이 h는 8분의 1 WL의 제곱입니다. 8분의 1 곱하기 W가 1kN이죠. 그 다음에 L은 지간이 20이니까 20의 제곱은 5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2의 높이 4분의 PL이죠. 4분의 20 곱하기 20이니까 100입니다. 그러면은 A1을 우리가 구해보시자고. A1은 3분의 2 B 곱하기 H 곱하기 2 3분의 2 곱하기 10 곱하기 H가 여기 50이죠. 50이고 두 개니까 2죠. 그러면은 666.667이 됩니다. 면적은. 그 다음 A2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20 곱하기 높이가 100이죠. 그러면은 1000이 되겠습니다. 1000. A1, A2를 구했죠? A1을 둘 구해서 이렇게 구해보면 MA는 0이 되겠죠. MA 양 단부는 모멘트가 0이 되겠고 MB는 I분의 20 해서 이게 좀 흐려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I 곱하기 20이고 6 라지의 스몰 a니까 666. 그 다음에 스몰 a는 거리는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2L2 20이고 6 곱하기 A2 라지 스몰 A2 1000 곱하기 10이 되겠죠. 이걸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EMB I의 40은 마이너스 I의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의 모멘트는 마이너스 62.5의 모멘트가 생깁니다. 62.5. 이게 좀 복사하기가 좀 흐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62.5가 되면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생기고 여기서 1kN 여기서 1kN per 미터가 생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MA의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는 MB에서는 RB1이 있고 RB2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이게 MA를 모멘트를 잡으니까 반시계 마이너스 시계죠. 그러니까 반시계니까 여기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2.5 곱하기 RB 곱하기 2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WL의 제곱입니다. W가 1이죠. 20이죠. 그럼 RB는 13.125가 됩니다. B는 13.125.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 안 돼가지고. 그러면 RB가 13.125죠. 그 다음에 RB2를 구해보시자고요. RB2. RB2를 구하면 MC, 에, MT죠. MT. MT의 모멘트를 잡아보겠어요. MT의 모멘트. 지금 와콤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MD의 모멘트 영 시계 마이너스 반시계죠. RB2 곱하기 20이죠. 이 거리 곱하기 이게 반시계 돌아서 마이너스 62.5 곱하기 여기 집중하지 20이죠. 마이너스 20 곱하기 10은 0이다. 그러면 RB2도 13점 죄송합니다. 이거 13.125가 되겠습니다. 제가 와콤이 되는데 RB2도 13.125 그러면은 어, RB는 RB1 플러스 RB2가 되겠죠. 그래서 RB는 26점 26.25
RB는 26.25 킬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이 답이 정답입니다. 그랬을 때 RA는 6.875, RT도 6.875입니다. RA와 RT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줘. 지점 P의 반력 RT가 0이 되기 위한 집중하중 P의 크기를 구하시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자유물체를 그려보면 RA, RB, RT가 있죠. 여기서는 1kN/m고 P가 20이죠. 그럼 RA 플러스 RB 플러스 RT는 20 플러스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A와 RT는 같죠. 그럼 RT가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아까 26.25였죠. 26.25, 26.25, 20 플러스 P니까 P는 6.25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P는 6.25 킬로뉴턴. 이건 제가 쭉 요약을 한 건데요. 어쨌든 3명 모멘트, 3명 모멘트의 풀이 방법은 저희가 이제 이게 흐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3명 모멘트의 어떤 하중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는데 하중에 대한 그 단순보로 해서 이거 모멘트도를 구하고요. 그 모멘트에 대한 이 면적을 구하고 그다음에 도심까지 거리를 쭉 구하고 그래서 A1 라지 A1 그다음에 도심 거리 스몰 A2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 구간, AB 구간, 그다음에 BD 구간의 A1 도심, A2 도심을 구해서 이 MB를 구합니다. MB를 구하면 여기서 MB가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니까 반시계죠. 이걸 놓고 자유물체도를 쭉 놓고 RB1과 RB2를 구합니다. RB1과 RB2를 구해서 RB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RB를 구하면 RA와 RT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반력을 다 구하면 우리는 모멘트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에너지법도 좋지만 우리가 변효일치법이나 그 처진각법들을 좀 자유자재로 좀 풀 수 있어야 어떤 기술사 문제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에너지법으로 풀다가 답이 좀 잘못 나와가지고 좀 틀렸는데 너무 에너지법만 우리가 프리법은 그 에너지법이 좋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물체들을 그리고 힘의 원리를 위해서 쭉 거동관계를 그리면 우리가 역학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3명 모멘트 프리법을 좀 요약을 한 건데요. 일단은 모멘트 식을 쭉 구하고 모멘트 식에 대한 그 AA 구하고 MB를 구하고 그래서 A 모AM 자반, 모AN 자반. 저는 약자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AN 자반. 모멘트도 MB 그다음에 자유물체도 그다음에 모M 모AM 자반, 모에모 자반, 모에모 자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풀이법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풀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쭉 저희가 풀이법을 좀 요약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중에 대한 모멘트들을 먼저 단순보호 개념으로 모멘트를 구하고 이 모멘트들에 대한 A1 라지 스몰 A1, A2 스몰 A2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MB를 구한다. 어차피 A와 D점은 모멘트가 0이죠. B점의 모멘트를 구하면 B점의 모멘트를 어, B점의 모멘트를 구하고 B점의 모멘트를 구하면 RB1, RB2의 어떤 반력을 구합니다. 그럼 이 반력을 구하면 우리가 나머지 반력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반력을 구하면 모멘트를 구하고 전단력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9회 3교시 5번 문제, 이거 자유단 스프링 문제입니다. 자유단 스프링 문제인데, 캔틸레버 자유단, 요것도 이제 이건 에너지법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풀이를 많이 하고요. 죄송합니다. 글씨가 끊겨서. 여기서 보면 캔틸레버 자유단 스프링입니다. 이게 고정단이고요. A, B, C, D가 있습니다. A는 이제 고정단이고요. 스프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이제 20kN 작용하죠. B점의 처짐이 10mm가 되기 위한 스프링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문제 2번. 스프링 상수 K가 무한대일 경우 A점의 수직 반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B점의 처짐이 10mm가 되기 위한 스프링 상수를 구하면 우리가 뭐 항상 구하듯이 변형 에너지를 구하죠. 변형 에너지는 인테그랄 2i분의 m의 제곱 dx 2k분의 r의 제곱인데 여기서 우리가 처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에나 Q를 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DU를 우리가 이제 카스텔류나 이정인에서 변형 에너지를 그 점의 하중으로 미분하면 처짐이 되겠죠. 그러면서 M1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이게 M1이 부정정리 R이 있고 하향력이 Q가 있습니다. 그러면 M1은 RX-QX가 되겠죠. M1. M2는 R-Q 플러스 5 플러스 X 마이너스 20 플러스 X죠. 그래서 U는 0에서 5까지 2i분의 M1의 제곱 dx 플러스 0에서 5까지 2i분의 m2의 제곱 dx 플러스 2k분의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정력을 우리가 산출을 해보면 그 nx 바이어로 솔브 du를 dr로 미분한 du를 dr로 미분해서 0이 되는 부정정력 r을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q 값을 여기다 슬래시를 하고 우리가 이제 q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계산기 사용법은 제가 뭐 나중에 어쨌든 뭐 시간 되면 한번 이거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은 4k 4 가로 열고 q k 플러스 600분의 25 k가 되겠습니다. 부정정용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처짐 10mm가 되게 스프링 상수 K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짐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변형 에너지를 그 지점의 하중으로 미분했을 때가 처짐이 되죠. 그래서 R은 얼마입니다. 여기서 R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예. R은 4K 가로 열고 600분의 25K 하면 처짐은 델타는 600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델타가 나옵니다. 델타가 나오면 이 델타는 솔브로 해서 요 델타가 0.01이 되겠죠. 그래서 Q를 얼마냐 하고 여기서 Q는 0이다 하는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K는 25kN per 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스프링 상수 K가 무한대인 경우 B점의 수직 반력을 구하시오 합니다. R은 이제 그 부정정력은 4 가로 열고 K 플러스 600분의 25K죠. 그래서 K를 분자 분모로 나눠주면 4 가로 열고 1 플러스 K분의 600 25가 됩니다. 그러면 K가 무한대면 이게 0이 되겠죠. 그럼 4분의 25 6.25 kN 되겠습니다. 그래서 B점에 처짐이 10mm가 되기 위한 K 값은 K는 25kN per 미터가 되겠고요. 스프링 상수 K가 무한대일 경우 A점의 수직 반력 R은 6.25kN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어쨌든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일단 처짐을 구하는 거는 변형 에너지를 하중으로 미분했을 때 그게 처짐이 되겠죠. 변형 에너지를 하중으로 편비해보시 그 지점에 처짐이 된다. 모멘트 그러니까 순서가 모멘트 변형 에너지를 구하고요. 모멘트 변형 에너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부정정력을 구하는데 솔브 TU를 TR로 미분해서 0이 된 R 변형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그 부정정력을 구하고 Q는 0을 집어넣어서 R 값을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 R 값을 산출하면 이제 모변부 변위를 구해야 되겠죠. DU를 Q로 미분해서 R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이게 처짐이 나오고요. 처짐이 나오고 스프링 상수 K는 솔브 델타 0.01 K 슬러시 Q는 0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식을 할 때 모변부 변이죠. 변이고 모변부 변K 스프링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솔브로 계산기를 쓰면서 솔브 DR분의 DU는 0이 된 R을 찾을 때 여기서 Q를 0을 항상 집어넣어야 됩니다. Q를 0을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서 변이를 구할 때도 DU분의 DR Q를 미분했을 때 R 값을 집어넣어야 여기서 변이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는 여기서 이제 솔브를 해서 델타가 뭐 얼마 나오고 K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Q를 항상 여기서 핵심이 Q 값이
이 처짐에 대해서 이 Q를 넣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134에 3-6번 문제, 바닥판의 하연 응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거도 바닥판의 합성 거도 교회 35m고요. 충격계수 0.2, 유율이 0.85, 긴장률 바닥판의 합성 이전 해서 구하는데, 합성 전의 단면 전 A는 1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제곱, 도심 YP는 1000이고요. 단면이 이차면 500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도심 EP는 단면 하단에서 긴장제의 도심 EP는 100으로 됐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심 구할 때는 중립축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후에 단면은 AC는 1.6 곱하기 10의 6승, 그 다음에 IC 단면 이상무에도 900 곱하기 10의 9승이고요. 도심 YCB는 1500 밀리미터가 되겠고, 여기서 하중은 합성전 고정 하중이 W가 20kN이고 WCD가 추가 하중이 합성 후에 거기서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이 20kN/m고요. 합성 후에 추가 하중이 10kN/m, 활하중에 대한 최대 모멘트 2500kNm가 되겠습니다. 단순 지간 보고요. 여기에 35m하고 이렇게 P가 작용하고요. EP 여기서 하연에서 100이고 YB가 1000mm, YCB가 150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간 중앙에 하연의 인장력이 발생되지 않을 초기 PS는 얼마냐? 그 다음에 초기 PS에 의하면 지점부의 하연 응력을 구하시오. 여러분의 이 문제의 이유는 합성 거도교의 긴장전 합성전 하중과 합성 후의 하중인데, 이때 이제 단면 2차 모멘트, 도심 거리를 이렇게 각각의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SC에서 응력 계산할 때는 그 하연 응력 같은 경우는 A분의 P 플러스 I분의 P2E 곱하기 Y 마이너스 I분의 MY인데, 요거는 저거잖아요. 프리스트레스의 힘이고, 이건 외력에 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일 때는 압축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단면 형상 및 모멘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 때는 합성 전과 합성 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이게 단면 성질하고 하중하고 모멘트 이렇게 쭉 표로 정리하십시오. 시험장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면적으로 이렇게 쭉 나왔고요. 고정하중 나왔고, 하중에 대한 모멘트가 합성주의는 8분의 WL의 제곱이니까 W는 여기 40, 20, 20이니까 40에서 40 곱하기 35의 제곱 8분에서 6125 킬로니우턴 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성 후에 여기는 8분의 W L의 제곱 35죠. 그래 1531.25 킬로니우턴이고, 활하중에 대한 모멘트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활하중에 대한 모멘트를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문제 2500kN이 주어졌죠. 이게 충격 계수가 있습니다. 충격 계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3125 kN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연 응력을 구해 보면 A분의 A분의 P 되죠. I분의 P2E Y 마이너스 I분의 M 완으로 표현하는 합성전. 이때는 YB를 넣어야 됩니다. YB.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YB. 요거 합성 전에, 그 다음에 IC분의 IC를 넣고요. IC를 넣고 합성시는 YCB를 넣어야 됩니다. YCB. YCB를 넣어줘야 되는 게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력을 구해 보시죠. A분의 P, A는 1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 다음에 P는 유프레스는 유율이 0.85라고 그랬죠. 0.85 P를 하고요. 플러스 I는 단면이 처음부터 500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0.85 곱하기 P 곱하기, 여러분들 이걸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값이 하연에서 여기가 100mm입니다. 여기까지 100이니까 우리가 도심이라는 것은 지간 중앙에서 저기까지 거리죠. 지간 중앙에서 거도 위치까지 거리, 이게 900입니다. 900. 그리고
YB는 여기 1000이 되겠죠? 여기 YB 1000. 이거는 합성 전이죠. 그 다음에 합성 전, 이건 고정화 중에 대한 고정화, 이건 고정화 중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프리스트레스의 그 편시 응력이죠. 이건 편시 응력. 그 다음에 500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612호. 612호는 이거 고정하중과 자중에 대한 모멘트죠. 고정하중과 자중에 대한 모멘트. 그리고 YB는 1000이다. 이거 합성전 단면의 성질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 후에 단면의 성질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IC, 여기서 IC분의 합성 후, IC는 900 곱하기 10의 구승이고요. 요거는 3125 곱하기 10의 육승. 요거는 활화중에 대한 모멘트입니다. 여기 활화중의 모멘트 312 곱하기 10의 육승 곱하기 요 1500을 넣어야 되죠. 여기 1500.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IC분의 153.21. 곱하기 10의 육승. 이거 추가 고정하중 153.21. 추가 고정하중. 그다음에 YB를 1500을 넣고요. 이게 0이 돼야 되죠. 이게 0이 되는 PI 일 값을 구하면 PI는 8.4077 곱하기 10의 6승 킬로 뉴턴이 됩니다. 이거를 킬로 뉴턴으로 환산하면 이거죠. 8408 킬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PI를 구했죠. PI 정답입니다. 8408 킬로 뉴턴. 여러분 구조기사 시험은 저도 시험을 솔직히 아직 구조기사 시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 문제를 진짜 풀다 보니까 답이 틀리면은 너무 잔인하게 답을 짝짝 긋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초기 PI에 의한 그다음 지점부의 하연 능력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여기서 보면은 지점부 같은 경우는 외부 하중에 대한 모멘트가 발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요거는 유유 프레스트가 아니고 PI를 집어넣어야 된다. 여러분, PI. 그리고 단면 계수는 우리가 합성전으로 집어넣는 거 맞겠죠? 그러면은 A는 시그마 하연 능력은 A분의 PI 플러스 I분의 PI2 곱하기 Y죠. 이건 편심에 의한 중립축 압축 응력이고, 이건 편심에 대한 응력이죠. 그럼 A는 어떻게 되겠어? 1 곱하기 10의 육승이잖아요. 1 곱하기 10의 육승이고, PI가 8408 10의 3승이죠. 킬로뉴턴. 이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어, 마이너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플러스고, i는 500 곱하기 10의 구승. 그 다음에 pi 초기 PS는 8408 10의 3승이 되겠죠. 곱하기 2는 여기서 900, 여기 지간 중앙에서 비가 900입니다. 900 곱하기 YB는 1000이죠. 그러면은 23.54 MPA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간 중앙 하연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을 초기 PS의 힘은 PI는 8408 킬로뉴턴이 되겠고요. 초기 PS의 힘에 의한 지점부 하연 능력은 23.54. 여러분들 이 문제 풀으셨을지 모르겠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여러분들이 몇 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쭉 정리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풀 때 이런 식으로 뭐 좀 이게 많이 흐려서 그러는데, 에, 여기서 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139회 4교시 4번 문제인데요. 양당 고정보 집중화점 P가 작용할 때 PY, PU, 그 다음에 B를 구하셔. 양당 고정부죠. 양당 고정부에 중앙에 P가 있고, 단면은 H가 200이고 B가 200이고 T1, T2가 12mm 똑같습니다. 양당 고정부의 집중화 중에 작용 시 항복 하중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M은 8분의 PL이죠. 우리가 그 공식이니까 외우십시오. 그럼 PY는 L분의 8M이 되겠습니다.
M은 FI분의 Z죠. FI 곱하기 Z. 그래서 L은 200이고 FI는 300. 그 다음에 Z는 뭡니까? Y분의 I죠. Y분의 I에서 Y는 100이죠. 그 다음에 I를 구해보면 I는 12분의 BH의 3승 마이너스 12분의 가로 B 마이너스 T1 곱하기 H 마이너스 ET2의 3승, 이걸 쭉 풀어보면 PY는 575,066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한하중을 구해야죠. 있죠? 극한하중은 PU는 L분의 8N P가 되겠죠. NP교. 그 다음에 NP는 F5분의 ZP입니다. ZP. 소성 단면 계수를 구해야 되죠. 소성 단면 ZP는 뭡니까?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의 합이죠. 그러면 소성 단면 계수를 구해보시죠. 요거는 ZP는 요거 위에 걸로 보면 200 곱하기 여기 두께가 10이죠. 10이고 이 중립축에서 여기까지 88이고 여기 도심까지가 2분의 12입니다. 플러스 요 반절.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죠. 폭이 10이고 높이가 88이죠. 12 곱하기 88 곱하기 여기 중립축에서 여기 도심 2분의 88 하면은 곱하기 2를 하면 54 JP는 소성 단면 계수는 544.1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U를 구해보면 PU는 L분의 8 FZP죠. 이건 200이고 그 다음에 8 FI가 300, 이게 이제 544128이면 652.954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항복하중은 575.066, 그 다음에 극한하중은 652.954, 그 다음에 항복파중과 극한하중이 B니까 1.135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문제를 풀었는데 그 계산상에서 1.07이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저 시험장에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귀해서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39회 4교시 6번 문제, 단부의 응력 산정입니다. 단주의 응력 산정인데 집중하중이 500kN이고요. 집중 500, 편심이 이 x가 100이고 이 y가 70일 때 중립축 위치와 최대 압축력과 최대 인자 응력을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P가 500kN이고 B가 600이죠. 600, H가 400이고 그 다음에 이 Y가 이 X가 100이고 그 다음에 이 Y가 70입니다. 70. 70대 중립축 위치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플러스는 그 PS 실 때하고 반대입니다. PS 실 때 플러스가 인장이고 마이너스가 압축이죠. 마이너스 압축. 중립축 위치는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는 이제 그 중립축이 받으니까 압축이니까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 그냥 외우시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IX분의 MXY 마이너스 IY분의 MY의 X. 그리고 최대 압축. 최대 최대 압축력은 A, B, C, D에서 D점이죠. 이런 식으로 오니까 이게 D점이 압축을 받습니다. 이 축에 대해서. 이게 힘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압축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IX분의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IY분의 MY분의 Y. 이게 압축이니까 다 마이너스, 부가 마이너스입니다. 압축이니까. 그 다음에 최대 인자 응력은 시그마 A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IX분의 MI Y 플러스 IY분의 my 플러스 x다. 이건 이제 인장이니까 플러스죠. 인장이니까. 이 부호 헷갈리지 마십시오. 인장이니까 플러스. 그래서 이제 기본사항 정리를 해보면 A는 PH에서 240,001이고 IX는 12분의 PH의 3승에서 3.2 곱하기 10의 9승. IY는 7.2 곱하기 10의 9승이고 MX는 P 곱하기 2의 Y죠. 그러면은 3.5 곱하기 10의 7승이 나옵니다. MY는 P 곱하기 2의 x는 5 곱하기 5 곱하기 10의 70 뉴턴 밀리미터가 되겠어. 이걸 쭉 풀어보면은 최대 인장력은 시그마 A 위치에서 이게 인장력이 생기죠. 인장. 이거는 풀어보면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IX분의 MXY 플러스 I분의 MY분의 하고 Y는 200이 되겠고 X는 300이 돼야 되겠죠. 그럼 2.187로 MPa가 되겠고 시그마 T 최대 압축응력은 마이너스 압축은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IX분의 MXY 마이너스 Y분의 MIX는 마이너스 6.35 MP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립축입니다. 중립축에서 한정해서 이거는 시그마는 이게 압축은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외우세요. 중립축 위치는 마이너스 A분의 P는 압축으로 하고 편심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그 방정식을 해 보면 어 y는 0.63491 곱하기 x 플러스 300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x가 0이면은 x가 0이면 0.63 곱하기 300 하면 190.47 정도가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y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30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x가 0일 때 190.47 여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300 그 중립축을 도심축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중립축 위치가 구해집니다. 이거 정확히 이게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저도 솔직히 구조구시사 아직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그 저기를 같이 그 합격을 하고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합격하시죠. 감사드립니다.